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측에 의한 점령철도 운영의 천재로서 화북철도의 성립과 중국 철도 관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내간 이서의 중국 철도의 노선별 상황을 보면 중국 철도의 대부분이 화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마 남선으로 일컬어지듯이 화북 지방이 육군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의 중심부로서 지하화전이 풍부하여 구미열강의 경제적 침략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선별로는 북경을 중심으로 북령, 평수, 양철도가 화북의 북부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고 이에 병행하여 롱해철도가 화북 남부 지역을 횡단하였습니다. 이런 화북을 남북으로 종단한 철도로서 진포, 평안 양철도가 있어 정치경제의 기본망을 형성했습니다. 산서성에는 동포철도가 그 중부를 남북 관통하고 산동성에는 교제철도가 동서로 종관하여 진포철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철도가 평안, 동포, 양철도의 연락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철도망의 형성 과정을 보면 구미열강이 철도를 시장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 관계상 북령철도의 국하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1년 당산 서장각 약 11km의 철도 건설이 개평 광무공사, 이하 중국 철로공사로 지칭하겠습니다. 철도 건설은 중국 철로공사로부터 시작되어 영국 회풍은행으로부터 100만량의 차관을 받아 1894년 산해강까지 개통하였습니다. 영국 회풍은행과 덕화은행으로부터 40만 파운드, 중영공사로부터 230만 파운드의 차관을 얻어 1907년에 봉천까지 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런 이권 쟁탈전은 청일전쟁을 전후로 치열해져서 중국 시장의 분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화북철도는 이러한 경유하에서 건설된 만큼 자금은 그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조달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자본 차관 약 3억 7,559만 위엔, 재료 차관 약 7,602만 위엔, 합계 4억 5,160만 위엔이라는 거액에 달하여 내외 차관 5억 460만 위엔의 90%를 점하였습니다. 화북철도의 외국 자본의 차관 상황을 보면 각국별로는 일본 16.6%, 영국 15.9%, 독일 24.4%, 벨기에 25.8%, 네덜란드 15.6%, 영국, 프랑스 1.1%, 프랑스, 벨기에 0.3%, 만주국 0.3%였습니다. 물론 이들 열강은 차관계획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이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철도사업의 관리, 철도부설 공사의 청부, 자재 공급의 우선권, 이익의 우선적인 배당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열강자본에 의해 창설된 만큼 화북철도는 각각 독립경영체로 운영되어 철도 간의 연락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차관 제공국의 기준을 채용하여 철도 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 규격도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보아도 정태철도, 동포철도는 간선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간이 게이지가 1m에 지나지 않아 다른 노선과의 그 열차 직통 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레일 중량 및 형식도 다양하여 통일적인 열차 운행의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채권국 사정에 의해 건설 자금과 자재가 절약되었고 더구나 건설 작업이 급속히 서둘러 진행됐기 때문에 철도 시설은 불안정한 곳이 많았습니다. 철도 차량에서도 차관 계획에 의해 채권국으로부터 철도 차량이 구입되어 운행 차량이 통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 성립 과정에서부터 중시되지 못한 관계로 국민경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맨파워에서도 업무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각 정파의 입장을 중시하여 요원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철도 요원은 필요 이상으로 증원되고 불필요한 부속 기관이 설치되는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적인 직원 채용, 기구 확장, 조직 부실, 절약관념의 미성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4년까지 요원 증가의 비율과 수입 증가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각 노선의 증원이 업무량 및 수입 증가와 연동되지 못하고 또한 노선 간 증원 비율을 보아도 일정한 원칙에 따른 그런 증원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국의 기사장 등이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각 지역의 군벌이 철도를 사적인 자산으로 독자 운영함에 따라 인적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철도 운영의 분립 현상은 경영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926년 북벌전쟁의 선언으로부터 1931년에 이르기까지 내전, 홍수, 한발 등이 계속 발생하여 영업 성적은 열악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는 세계대공황의 발생과 만주사변의 발발로 철도 수송 증가가 정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국 철도는 창립 이래 분할 운영으로 인해 전국 통일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지 못했으며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북철도를 둘러싼 국민당 정부의 중앙관리화 시도와 이로 인한 경영 개선의 효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분립된 철도는 북벌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국민당 정부에서 관리 통일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남북 통일을 달성하자 철도부를 새롭게 설치하여 교통부로부터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철도부는 국민당 정부 우원 가운데 행정원에 속했으며 전국 국유 철도를 기획 관리하여 각성에서 운영하는 철도 및 민영 철도를 감독하였습니다. 철도부는 관리권 회수와 관리 통일을 주장하여 1929년 국유철로 관리국 편성 통칭 및 국유철로 공정국 조직 규정을 공포, 각 철로국마다 편성 전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관리는 아직 구미와 같은 중앙통제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채권국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되어 철로국 관리가 분구관리제가 아닌 분선관리제를 택하였기 때문에 분립의 성격이 강해 노선 간의 상호 연락도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과 제도가 통일성을 갖지 못하여 인적 운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당 정부는 1931년 중국공업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신노선을 건설하는 동시에 기존 노선의 관리권을 강화, 국내 통일적인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실업건설 정소안을 채택하여 대규모 철도 건설을 꾀하였습니다. 실제 건설은 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신선 부선과 기존 노선의 연장이 추진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기존 10개년 계획을 구체화하여 철도의 5개년 건설 단기 계획을 작성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당 정부는 1930년 7월에 철도법을 발표하여 철도 정책의 근본 방침을 명시, 중앙정부의 국유철도, 지방정부의 공영철도, 그리고 민영철도라고 하는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유철도에 관해서는 채권국의 철도관리, 재정 및 재료의 조달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권은 철도의 분할적 운영을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국가지성에서 보자면 거액의 차관이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재정계획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934년
국민당 행정원은 외채정리 취분별 정리 판법 결의를 채택하여 외채중 철도 차관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차관 조건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정리계획을 수정함으로써 1935년까지 국유철도 연간 영업수익의 25%에 달하는 2,500만 위안 이상의 원리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도 차관 정리는 중국 정부의 대외 신용을 높이고 중국에게 유리한 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철도 운영에 있어서 철도부는 1936년 국영철도관리국 조직개통표 및 설명서를 제정하여 전국 조직을 획일 통제하고 고급 직원의 임명을 전담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7년에는 철도경찰청국, 총기창, 신설건설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철로경찰, 철로공창, 건설에 관한 관할권을 중앙에 이관하여 중앙 집권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화북지역에는 북령, 평안, 진포, 교쟁, 평수, 롱해, 정태 7개 철도관리이 설치되어 현장 조직을 관할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부의 회계장과 철도경찰총국장이 각 지역의 총계획처와 경찰처를 각각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운영에서도 제도 개혁이 추진되어 원사라고 불린 직원의 최고 개별 임금과 최고 임금 초객을 제한하고 월급 60위엔 이상의 채용 해고는 철도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영철도 요원 자력심사위원회 조직 규정 및 요원 등기 심사 및 서용 규칙을 제정하여 중앙에서 개별 직원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 자재, 인사에 대한 중앙 통제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업무 효율화, 전국 철로 연선 화품 전람회 개최 등을 상업적 경영 판법을 힘씀으로써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경영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933년 이후 북벌이 종식되고 중국 경제가 대공황에서 회복됨에 따라 철도 영업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관리 통일 정책이 경영 개선에 기여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경영 개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개수를 보면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저하하여 영업성적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북교통은 화중, 화남에 비해서도 양호한 영업성적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활발한 화물 수송이 있었습니다. 전 수입 가운데 화물 수입이 전체의 3분의 2를 윗돌고 여객 수입은 2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화중, 화납의 수입 구조는 화물 37%, 여객 63%였습니다. 화북철도의 화물 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광산물 39.3%, 농산물 27.8%, 임산물 1.4%, 가축 4.3%, 공예품 27.1% 등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화물 수송량은 광산물이 전체의 약 70%를 점하고 농산물 16%, 공예품 12%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산물은 철도 수송에 있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여 최대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철도는 오지의 광산지대부터 도시부와 항구로 재화자원을 운송하였습니다. 수송량이 증가와 더불어 철도 수지도 개선되어 1935년, 1936년 화물 수입 8,612.6만 위엔, 여객 수입 3,366.7만 위엔, 지출 8,154.8만 위엔을 기록, 영업수입이 8,824.5만 위엔에 달하였습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거액의 차관 채무가 있어 이자지불과
원금 상환이라는 금융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경영 안정화는 명백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나 각 노선별 상황을 보면 경제 안전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 수용에서 북령, 평안, 진포 3개 철도가 가장 많아 화북의 그 수송 측을 형성하였으나 영업개수와 생산성을 보면 평안철도를 제외한 진포 및 북령 양철도는 반드시 양호한 성적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북철도는 193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시설 및 운영 방식에서 개선해야 된 그러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즉 관리 통일은 일정한 효과를 보였으나 철도부는 관리기관의 관료와 업무 효율의 침체, 낭비 및 부정사건의 발생, 재정 부족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당 정부의 철도관리 통일정책은 한계점을 가지면서 일정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 측은 화북 분리 공작을 획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